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9월 12일, 목요일이고요. 자, 다음 주 추석 전에 이제 내일이, 마지막 장이고, 예,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, 19일 날 이제, 19일 날 우리나라 장이, 다시 열리는데, 자, 내일까지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7.38%, 16만 8,800원으로 장 마감을 하였고, 제가 어저께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,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, 오늘 그 내마녀의 날, 이 옵션 만기일이죠. 자, 그래서 이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했습니다. 계속해 왔는데,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분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, 어떤 부분들은 AI 거품론 아닌가.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옵션 만기일, 이 내마녀의 날, 그리고 이 내마녀의 날이라는 건 옵션 만기일에 이 다른 파생 상품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. 그렇다라는 건 결국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주가가 내려갈 때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건 분명 이런 구간들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가 많았단 말이죠. 그러면 현재 17만 원, 뭐 18만 원 아래에서 이 매도를 했었던 이 외국인들은 분명히 손실을 봤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. 네, 그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다른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아마 해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물량들이 청산되는 그 시점부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오늘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좀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, 140만 주 정도의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기관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적은 물량이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라 보고 있고,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110만 주 순매도가 나왔는데, 자,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까?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이 저점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었고, 자,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간다라는 건 결국에 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최근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단타 물량들의 매도세도 있겠지만, 최근에 이 윗구간에서 물려 있었던 분들의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봅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게 뭐예요? 금리 인하 이슈,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이 지수가 또 변동폭을 상당히 크게 나타낼 거다.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나타내겠지만 중장기적,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낙폭이 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낙폭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건 누구다? 바로 지금 이 구간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뭡니까? 이 매수를 쌀 때에서 비쌀 때 매도를 하는 게 우리가 돈 버는 거잖아요. 이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,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지금보다 더 싸지는 모습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? 바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. 그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 결국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, 금리 인하 이슈,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죠. 근데 토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트럼프가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여의도 기관 증권사들에서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토론을 보면서 매수를 했다고 해요. 야, 이거 해리스가 이기면은 이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 토론이 10월이거든요. 이 10월까지의
흐름들이 아마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들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분들도 실시간으로 토론을 보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 11월 대선 그리고 9월부터 있을 금리 인하 이슈로 변동폭을 상당히 크게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, 자,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,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이 0.2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0.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,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어 가면서 0.5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77%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0.25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23%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렇다는 건 이 금리 인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, 대폭 인하를 결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쏠립니다. 수급이 쏠리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,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자,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,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도 6.5% 고금리에서 약 4년 동안 1.25까지 내렸던 기록이 있고요. 2006년도에도 5.25에서 2008년도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던 그런 시절, 그리고 2018년도 2.5에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, 그때마다 주가의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이렇게 딱 이 시기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, 우리가 최근에 주식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,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이 글로벌 증시와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올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지수의 흐름들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예측을 해야 되고, 이 경제적인 측면을 꼭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,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잖아요. 그런데 약을 아무리 처방받아도 약을 처방받고 먹자마자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도 금리 인하라는 처방을 받아도 여기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점진적으로 좀 더 금리 인하를 계속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, 그때부터 현금을 풀면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, 앞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단기 고점에서보다 이 고점 신호가 나올 때 우리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, 박프로와 함께 이런 브리핑, 시장에 대한 브리핑, 그리고 실시간 나오는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타점,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눌림목에서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는 이런 타점에 대한 실시간 장중에 나온 타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섹터, 예를 들어서 11월 대선 해리스 관련된 테마들, 그리고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까지도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-2011-9671로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장중 매수 타점, 그리고 시장 브리핑, 그리고 또 뭐예요? 우리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. SK하이닉스의 하이,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이라고만 문자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?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,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그런 겁니다. 우리가 결국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.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,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결국에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, 내가 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 기업을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물려가지고 또다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. 아무리 잡주고 내가 이 기업이 뭔지 몰라, 공부도 하기도 귀찮아. 근데 내가 저점에서 잘 매수만 해 나가면 또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판이다. 그래서
물론 우리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. 이런 부분들은 우량주 중심으로는 또 우량주 중심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잡주 주식, 잡주라고 하면 좀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시총이 적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 단기 고점 신호 아직 안 나왔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요. 추석 끝나고 금리나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까지 이런 고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매도 타점은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그래야 우리가 SK 하이닉스로 돈을 버는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내일이 이제 추석 전 명절 전에 우리 마지막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내일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내일 장 전에 여러분들께 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여러분들 지금 추석 전까지 또 장마는 아니고 한 2, 3일 정도 또 비가 내린다고 해요. 다들 안전 그리고 비 내리는 날 운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